아이고, 어머니, 칠흑 같은 어둠 속 장대비가 쏟아지는 산기슭에서 한 사내가 미친 듯이 무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가 저승길에 가져가지 못한 옥매듭 놀이개 때문이었지요. 이 불효자가 놀이개 하나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고 잠시만 뵙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에 박힌 대못을 뽑고 무거운 뚜껑을 끼이 미는 그 순간 관 속에서 하얀 손이 번개처럼 불쑥 튀어나와 사내의 손목을 쇠스랑처럼 탁 하고 낚아챕니다. 으악! 귀신! 살려주시오! 어머니! 장내 치르고 흙까지 덮은 무덤 속 시신이 산 사람 뺨치는 힘으로 아들의 팔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것은 아들을 저승길 동무로 데려가려는 어미의 원혼일까요? 아니면 억울해서 못 죽겠다며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온 산 사람의 피 맺힌 절규일까요? 죽은 자가 눈을 부릅뜨고 산자가 기절초풍하여 자빠지는 그 기막힌 밤의 사연. 그 속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이 지금 당장 밝혀집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계시는 그곳으로 만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관 뚜껑을 여는 효자.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말이지요.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최칠성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칠성이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어요. 어머니 윤씨 부인을 하늘같이 모시며 하루라도 안부를 묻지 않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사흘 전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답니다. 어머니 윤씨 부인이 며느리 팽덕어미가 정성껏 끓인 전복죽을 드시고는 갑자기 으윽 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칠성이가 아무리 흔들고 불러도 윤씨 부인은 대답이 없었지요. 의원을 급히 업고 달려왔지만 의원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쯧쯧. 이미 숨이 끊어졌소. 급체로 돌아가신 것 같소이다. 칠성이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밭일 걱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어머니, 어찌 이렇게 갑자기 가실 수가 있습니까? 불효자, 칠성이를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소? 어머니. 칠성이가 어머니 시신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니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허, 저런. 저렇게 효성스러운 아들을 두고 어찌 먼저 가시는가. 칠성이가 불쌍해서 어쩌누. 쯧쯧. 장례 준비가 바쁘게 이루어졌지요. 칠성이는 눈물을 훔치며 상복을 입고 관을 짜고 상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입관할 때였어요. 칠성이가 어머니가 평소 목숨처럼 아끼시던 옥매듭 놀이개를 넣어드리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안방 문갑 위에 있었는데 어머니 놀이개가 어디 갔지? 칠성이가 이리저리 뒤져보고 장롱 밑까지 훑어봐도 없었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며느리 팽덕어미에게 물었지요. 여보, 어머니 놀이개 못 봤소.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자 팽덕어미가 입을 삐죽거리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아유, 그걸 제가 어찌 알아요? 어머니가 어디 흘리셨나 보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입관이나 하세요. 아니,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건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날도 저무는데
언제까지 시체 붙들고 있을 거요? 팽덕어미가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 놀이개 없이 입관을 해야 했답니다. 칠성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꼭 찾아서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뒷산 산소에 모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칠성이는 밤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내 놀이개 내놔라 하실 것만 같아서 말이에요. 마침내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삼경이었지요. 하늘이 뚫어진 듯 빗줄기가 우르릉 쾅쾅 하며 땅을 때리고 번개가 번쩍 하면 산천이 뒤흔들렸답니다. 어휴, 무서워라. 이런 날에 귀신 나오겠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였어요. 칠성이가 홀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답니다. 손에는 삽과 등불을 들고 품에는 그제서야 쌀독 뒤에서 찾은 어머니의 옥매듭 놀이개를 꼭 품고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갑니다. 쌀독 뒤에 떨어져 있는 걸 이제야 찾았습니다요. 칠성이가 중얼거리며 어머니 묘소를 향해 질퍽한 산길을 걸었어요. 빗길이 어찌나 미끄러운지 철퍼덕 하고 넘어지기를 수십 번이었답니다. 갓은 벗겨져 날아가고 상복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거지꼴이 되었지요. 그래도 칠성이는 포기하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올라갔답니다. 어머니, 불효자 칠성이가 왔습니다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추우십니까? 드디어 어머니 묘소에 도착한 칠성이가 흙탕물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절을 올렸어요. 빗물에 젖은 놀이개를 두 손으로 받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입관할 때 정신이 나가서 이것을 못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칠성이의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빗물과 섞여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손톱이 깨져 피가 나고 손바닥이 까져도 아픈 줄도 몰랐답니다. 어머니께 놀이개를 드리지 못한 죄송함이 뼈에 사무쳤거든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소서. 금방 넣어드릴 테니까요. 칠성이가 맨손으로 젖은 흙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삽으로 흙을 퍼내고 손으로 돌을 치우며 미친 듯이 관을 찾았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파는 흙구멍에 물이 출렁출렁 고였지요. 그래도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자, 두 자 파내려 가니까 탁 하고 삽 끝에 딱딱한 나무가 걸렸어요. 번개가 번쩍 할 때마다 관이 음산한 빛을 띠며 드러났지요. 어머니, 잠깐만 뵙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칠성이가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에 박힌 대못을 하나씩 뽑아냈어요. 쇠못이 빠질 때마다 끼익, 끼익 하고 귀신 우는 소리가 나서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첫 번째 못, 두 번째 못. 마침내 마지막 못까지 뽑아내고 무거운 나무 뚜껑을 옆으로 드르륵 밀어냈지요. 관 속에는 윤씨 부인이 수의를 입고 얌전히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이지만 금방이라도 눈을 뜰 것처럼 생생해 보였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놀이개를 가져왔습니다. 칠성이가 엉엉 울며 놀이개를 어머니 가슴 위에 올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휘익.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와 칠성이가 들고 있던 등불이 팍 하고 꺼져버렸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니까 손 하나 내밀어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아, 불이 꺼졌구나.
칠성이가 다시 불을 켜려고 더듬더듬 부싯돌을 꺼내려던 그 찰나였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윤씨 부인의 손이 번개처럼 획 하고 솟구쳐 올라 칠성이의 손목을 탁 하고 낚아챘답니다. 으악, 사람 살려. 칠성이가 기겁을 하고 뒤로 자빠졌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소나기 힘이 산 사람처럼 어찌나 질기고 강한지 놔주질 않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 윤씨 부인의 눈이 희번덕하게 뒤집힌 채 떠졌어요. 말라비 틀어진 입술 사이로 쉰 소리가 슉슉 새어나왔답니다. 물을 다오. 목이 타는구나.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 겁니까?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칠성이가 덜덜 떨면서도 본능적으로 옆에 빗물이 고인 바가지를 집어들었어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입가에 물을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답니다. 꿀꺽, 꿀꺽. 물을 삼킨 윤씨 부인이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어요. 우에 쿨럭, 쿨럭. 입가에 검붉은 거품과 함께 아주 독한 약 냄새가 확 풍겼답니다. 캐캐, 쓰다. 독이. 내 몸에 독이. 어머니, 정신을 차리소서. 접니다. 칠성입니다. 조금 정신이 든 윤씨 부인이 칠성이의 손에 들린 놀이개를 보더니 그것을 뺏듯이 낚아채서 자신의 품속 깊이 숨겼어요. 이것만은 내 것이다. 놈들에게 못 준다. 윤씨 부인이 사력을 다해 칠성이의 옷자락을 끌어당겼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간신히 속삭였지요. 칠성아, 집으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집으로 가셔야지요. 그년이, 팽덕이 그년이 독을, 내 전복죽에 독을 탔어. 예, 독이라니요. 나를 죽이려 했다. 칠성아, 며느리가 나를. 그 말을 마치자마자 윤씨 부인이 다시 고개를 툭 떨구고 혼절해 버렸어요. 하지만 가슴을 만져보니 미약하게나마 콩닥콩닥 뛰고 있었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가 살아계심을 깨닫고 얼른 등불을 다시 켰어요. 불빛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죽은 사람이 아니라 독 기운에 기절한 사람 같았답니다. 어머니, 제가 살리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칠성이가 어머니를 번쩍 업었어요. 등에 업힌 어머니의 몸이 얼음장 같았지만 분명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집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 옳지, 거기다. 칠성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번뜩 떠올랐답니다. 마을 반대편 깊은 산 중에 다 쓰러져가는 숯 굽는 산막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거기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칠성이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빗속을 헤치며 산막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져도 미끄러져 넘어져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어요. 번개가 번쩍 할 때마다 산길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였다가 다시 캄캄해졌지요.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하며 쫓아와도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를 떨어뜨리면 큰일이니까 말이에요. 어머니 죽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소서. 곧 따뜻한 곳에 모셔다 드릴게요. 칠성이의 등에서 윤씨 부인이 가끔 헛소리를 하며 신음했어요. 팽덕. 그년이 독을 죽에다. 독을. 어머니, 제발 정신줄 놓지 마세요.
하지만 윤 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다시 축 늘어졌답니다. 한참을 달려서 드디어 쑥 굽는 산막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지금은 그곳이 유일한 살길이었지요. 칠성이가 산막 문을 밀고 들어서니까 캄캄하고 서늘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궁이가 있고 장작도 쌓여 있었답니다. 어머니, 이제 살았습니다. 여기서 쉬소서. 칠성이는 어머니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얼른 아궁이에 불을 활활 지폈어요. 타닥타닥 장작이 타면서 따뜻한 기운이 산막 안에 퍼졌지요.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어머니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이불 대신 자신의 옷을 덮어드리며 애썼답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팽덕 어미가 독을 전복죽에. 칠성이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말일까요? 설마 사람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시간을 거슬러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바야흐로 사흘 전 오후였어요. 만석군 윤 씨 부인은 곧간 문을 열고 둘러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어라, 쌀이 이렇게나 줄었나?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분명히 지난달에 새 쌀을 가득 채워 넣었는데 벌써 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윤 씨 부인이 의심스러워하며 곶간지기를 불러 닥달했답니다. 여보게 김서방, 자네 쌀을 어디다 팔았나? 쌀독이 텅텅 비었잖나. 예, 마님, 저는 팔은 적이 없는데요. 억울합니다요. 그럼 쥐새끼가 물어갔단 말이냐? 누가 가져갔단 말인가? 곶간지기가 억울해서 머리를 벅벅 긁적이며 말했어요. 아, 그게 안주인께서 며칠 전에 쌀 몇 가마를 급히 내오라 하셔서 내드렸습죠. 뭐라고 팽덕이가 며느리가 쌀을 가져갔단 말이냐? 윤 씨 부인의 눈에서 불꽃이 튀튀 튀었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쌀을 몰래 빼돌린 거였지요. 윤 씨 부인이 서둘러 팽덕 어미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집에 없고 마을 기생집에서 꽹과리 치며 술판을 벌이고 있더군요. 호호호, 마셔라, 부어라, 돈이 뭐 대수라고. 내가 오늘 한턱 낸다. 팽덕 어미가 기생들에게 비싼 술을 사주며 떵떵거리고 으스대고 있었답니다. 윤 씨 부인이 몰래 뒤에서 지켜보니까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쑥 꺼내는 모습이 수상쩍었어요.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윤 씨 부인이 팽덕 어미의 방문을 열고 몰래 뒤져봤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장물아비와 주고받은 비밀 약조 문서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디 보자. 쌀 100석을은 선양에 몰래 넘긴다. 세상에, 우리 집 제사용 녹그릇을 돈 2냥에 팔아먹어. 윤 씨 부인이 그 문서들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집안 재산을 야금야금 팔아치우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도둑년이 집안을 말아먹을 년이로구나. 더 뒤져보니까 또 다른 문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관아 사또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이었답니다. 사또님께 황금 2냥을 바치니 우리 집 일에 신경 쓰지 마시오. 허허, 기가 찼어. 윤 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가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관리까지 매수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인연이 어디까지 갈 셈인가? 내 인연을 그냥 두지 않겠다. 윤 씨 부인은 즉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얇은 비단띠에 깨알같이 모든 사실을 적었답니다. 언제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팔았는지, 얼마에 넘겼는지, 사또에게 언제 뇌물을 바쳤는지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했지요. 이놈들을 싸그리 관하에 고발해서 콩밥을 먹여야겠다. 그런데 그 기록을 어디에 숨길까 고민하다가 평소 몸에 지니고 다니던 악기는 옥매듭 놀이개가 떠올랐어요. 윤씨 부인이 놀이개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고 그 속에 비단띠를 동동 말아 넣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도 모르게 정교하게 매듭을 지어서 봉인했지요. 이렇게 하면 귀신도 모를 거야. 내 품에 딱 지니고 있어야지. 윤씨 부인은 며느리를 바로 고발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 했어요. 그날 저녁 팽덕 어미를 안방으로 불러 앉혔답니다. 팽덕아, 네가 요즘 밖으로 나돌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 다 알고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팽덕 어미가 안색이 싹 변하며 더듬거렸어요. 시침이 떼지 마라. 우리 집 쌀과 녹그릇들을 몰래 팔아치운 거 말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누구한테 그런 헛소리를 들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손에 증거가 다 있으니까.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빌어라. 윤씨 부인이 호랑이처럼 엄하게 말하자 팽덕 어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하지만 팽덕 어미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이미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독한 여자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증거가 있다고 하니 어디 한번 보자는 거네요. 팽덕 어미가 시어머니를 아래 위로 찬찬히 뜯어보더니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분명히 이 방 안 어디엔가 숨겨뒀을 텐데 그걸 찾아서 불태워 버리면 그만이지. 그날 밤부터 팽덕 어미는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윤씨 부인이 어디에 증거를 숨겼는지 찾으려고 뱀눈을 뜨고 지켜봤지요. 이틀을 꼬박 지켜봤지만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팽덕 어미의 마음속에서 아주 무서운 악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에이, 귀찮게 찾을 건 뭐 있어. 아예 시어머니를 없애버리면 입도 뻥긋 못할 거 아냐? 셋째 날 아침 팽덕 어미가 뒷산 깊은 곳에서 독버섯을 따왔어요. 보기만 해도 혀가 마비될 것 같은 독이 아주 강한 시뻘건 버섯이었답니다. 흐흐흐. 이걸 가루로 만들면 감쪽 같겠지. 팽덕 어미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독버섯을 바싹 말렸어요. 그리고 절구에 넣고 곱게 빻아서 하얀 가루로 만들었지요. 그날 점심때였어요. 팽덕 어미가 시어머니께 세상둘도 없는 효부인 척 정성스럽게 전복죽을 끓여왔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그동안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화해의 뜻으로 제가 만난 죽을 끓였어요. 그래, 네가 뉘우치니 고맙구나. 내 맛있게 먹으마. 윤씨 부인은 며느리가 개과천선했나 보다 하고 기뻐했어요. 며느리의 도둑질은 의심했지만 설마 시어미를 죽이는 폐륜을 저지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 식기 전에요. 팽덕 어미가 독버섯 가루를 몰래 탄 전복죽을 싹싹하게 내밀었답니다. 윤씨 부인이 죽을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팽덕 어미의 눈에 악한 빛이 번뜩였어요. 컥. 죽을 몇 숟가락 넘기자마자 윤씨 부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답니다. 입에서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나왔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바칠하던 칠성이가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씨 부인은 눈이 뒤집힌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답니다. 팽덕 어미는 겉으로는 놀란 척 어머나 어머니 했지만 속으로는 됐다 죽었다 하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요. 여보, 의원을 불러 어서. 칠성이가 뛰어나가 소란이 벌어지는 틈에 팽덕 어미는 재빨리 시어머니의 몸을 뒤져서 곳간 열쇠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허리춤에 달린 화려한 옥매듭 놀이개를 발견했답니다. 어머, 저거 예쁘네. 저것도 값이 꽤 나가겠는데. 돈독이 오른 팽덕 어미가 그 놀이개를 슬쩍 훔쳐서 부엌 쌀독 뒤에 급히 숨겼어요. 그때 칠성이가 헐레벌떡 의원과 함께 들어왔답니다. 의원이 윤씨 부인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쯧쯧. 이미 숨이 끊어지셨소. 준비하시오. 그럴 리가. 안 됩니다, 어머니. 칠성이가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한편 팽덕 어미는 쌀독 뒤에 놀이개를 숨기고 안방으로 돌아와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찌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끓여준 죽 드시고 가셔서 더 원통하시겠네. 아이고. 겉으로는 세상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집 재산은 몽땅 내 거야. 남은 땅 문서도 다 팔아서 돈 챙겨야지. 장례 준비가 한창일 때 칠성이가 제사에 쓸 쌀을 풀어 갔다가 우연히 쌀독 뒤에서 어머니의 놀이개를 발견했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어머니 놀이개가 왜? 칠성이는 며느리가 경황이 없어 잃어버린 것을 자신이 찾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며 놀이개를 품속에 잘 챙겨두었지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입관할 때 미처 넣어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품에 계속 지니고 있었답니다. 팽덕 어미는 장례가 끝난 후 놀이개를 팔아먹으려고 쌀독 뒤를 뒤져봤는데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여기 숨겨뒀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설마 시어머니 귀신이 가져간 건 아니겠지? 소름 끼쳐. 오싹한 생각이 들어서 등골이 서늘해졌답니다. 그날 밤 팽덕 어미는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서 남은 독버섯 가루 봉지를 꺼내 보았어요. 이게 아주 효험이 좋네. 혹시 칠성놈도 눈치채면 이걸로 아주 보내버려야지. 악한 마음을 품으며 중얼거렸답니다. 하지만 독약 봉지를 태워버리는 대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개장 깊숙한 보석함 밑바닥에 꽁꽁 숨겨두었어요. 이건 내 보험이야. 언젠가 또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둬야지. 팽덕 어미는 다음 날 뇌물을 챙겨 들고 마을 사또를 찾아가서 바쳤답니다. 사또 나으리, 이거 받으시고 시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헛소문이 돌지 않게 입막음 좀 해주세요. 허허, 걱정 마라. 노인이 밥 먹다 급체로 죽는 건 흔한 일이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마. 사또가 뇌물을 챙기며 음흉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해서 팽덕 어미는 제 딴에는 완전 범죄를 꾸몄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하늘이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시어머니가 어찌 그런 악한 일을 모른 척할 리 있겠어요? 산막 밖에서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렸어요. 삐그덕 낡은 나무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쑥 들어오는 소리였답니다. 칠성이가 깜짝 놀라 도끼를 쥐고 몸을 휙 돌려보니
비에 흠뻑 젖은 낡은 장삼을 입은 스님 한 분이 서 계시더군요. 대나무 삿갓을 삐딱하게 쓰고 있었는데 입을 열 때마다 술 냄새가 풀풀 풍겼어요. 어허, 킁킁. 이게 무슨 냄새야? 산중 오두막에 웬 큰일이 벌어졌구먼. 땡추 스님이라는 그분이 개코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답니다. 칠성이가 도둑인가 싶어 경계하는 눈으로 노려보자 스님이 손을 허이허이 흔들었어요. 워워, 눈에 힘 풀게나 젊으니. 나 나쁜 사람 아니네. 지나가던 중일세. 스님이 성큼성큼 걸어와 쓰러져 있는 윤씨 부인 곁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허허, 이것 봐라. 이건 송장 썩는 냄새가 아니로구나. 독초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려. 아주 지독한 놈을 먹었어. 또 독초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칠성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스님이 품에서 낡아빠진 조그만 침통을 주섬주섬 꺼내며 말했지요. 잔소리 말고 비키게. 이대로 두면 진짜 저승사자 따라갈 게야. 어서 비켜서 거라. 하지만 스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에잉,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먼. 시간 없다니까. 썩 비켜. 스님이 칠성이를 냅다 밀쳐내고 윤씨 부인의 손끝과 발끝을 침으로 푹 찔렀답니다. 따끔하니 찌르니까 시커먼 피가 뚝뚝 떨어져 나왔어요. 이것 좀 봐라. 피 색깔이 먹물같이. 온몸에 독이 퍼졌구먼. 빨리 해독해야 해. 스님이 보찜 자루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약재를 꺼내더니 물에 개기 시작했어요. 코를 찌르는 쓴 약 냄새가 산막 안에 가득 퍼졌지요. 자, 부인, 정신 차리시오. 살려면 삼켜야 하오. 스님이 윤씨 부인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약물을 들이부었답니다. 그리고 목을 주물러서 억지로 약을 넘기게 했어요. 꿀꺽, 옳지. 어서 넘기시오. 이걸 안 넘기면 큰일 나요. 뱉으면 죽소.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고 있으니까 윤씨 부인이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미약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칠성이가 침을 꼴깍 삼키며 초조하게 지켜보며 물었어요. 스님,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실까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걱정 마라. 내가 이래 배도 독이랑 약은 좀 만져봤거든. 명줄이 긴 분이니 살아날 게야. 스님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더군요. 한 시즌쯤 지나자 윤씨 부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검은 피를 한 사발이나 토해냈답니다. 우에 쿨럭쿨럭 으그하며 괴로워하더니 천천히 눈을 떴지요. 여기가 어디냐? 내가 죽은 것이냐 산 것이냐? 어머니, 정신이 드셨군요. 접니다, 칠성이. 칠성이가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윤씨 부인이 칠성이와 낯선 스님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답니다. 팽덕. 그년이 화해하자며 준 죽을 먹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쓰러졌는데. 어머니, 그게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죽을 줬단 말입니까? 윤씨 부인이 분하고 원통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흘 전에 내가 그년의 더러운 비리를 눈치챘거든. 글쎄 그년이 우리 집 쌀과 곡식을 몰래 빼돌려 팔아치우고 있었어. 쌀을 팔았다고요? 며느리가요? 그래, 노름판에서 진 빚을 갚으려고 말이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더구나. 아주 곳간을 거덜내고 있었어. 윤씨 부인이 가슴을 탕탕 치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땡추 스님이 술병을 만지작거리며 관심 있게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허허, 며느리가 아니라 도둑년이었구먼. 그래서 부인께서 증거를 모으셨나 보군요? 그렇소, 스님. 언제 어느 장무라비에게 쌀며 가마를 넘겼는지, 관아 사또 놈에게 뇌물은 또 황금 몇 냥을 바쳤는지 내가 낱낱이 적어뒀지. 칠성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세상에나 그런 중요한 걸 어디에 적어두셨나요? 윤씨 부인이 품에서 옥매듭 놀이개를 꺼내 흔들어 보였답니다. 여기다. 이 놀이개 매듭 속에 얇은 비단 띠를 말아 넣어뒀어. 그년의 더러운 비리가 빠짐없이 적혀 있지. 꼼짝 못할 증거야. 땡추 스님이 감탄하며 무릎을 탁 쳤어요. 허허,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참말이구먼. 염라대왕도 깜짝 놀라 자빠질 저승명부가 바로 여기 있었네 그려. 대단하십니다. 윤씨 부인이 억울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답니다. 내가 그래도 며느리라고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했었어. 제 발로 빌면 용서해 주려 했지. 그런데 윤씨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년이 눈치를 채고 화해한다며 전복죽을 끓여왔거든. 그걸 한 숟가락 먹고 바로 의식을 잃었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이야. 독을 탔다는 말씀이군요. 이런 천하에 죽일 년이. 칠성이가 분노에 부들부들 떨며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을 불끈 쥐며 옆에 있던 도끼를 챙겨 들고 나가려 했답니다. 내 저 못된 년을 당장 요절을 내주겠어요. 가만 안 둡니다. 안 돼, 칠성아, 멈춰라. 윤씨 부인이 급히 아들의 손을 낚아챘어요. 성급하게 굴면 안 된다. 우리가 진다. 독살 증거가 뚜렷하지 않잖니. 주 그릇은 이미 치웠을 테고.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저걸 그냥 둡니까? 땡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부인 말씀이 100번 옳소. 흥분하면 지는 거요. 그년이 쓰다 남은 독약부터 찾아야 해요. 물증이 있어야지. 독약 말이에요.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독을 한 번에 다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이지. 분명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요. 도둑놈들은 꼭 작물을 숨겨두는 법이거든. 윤씨 부인이 칠성이를 바라보며 비장하게 당부했답니다. 칠성아, 네가 오늘 밤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년 방을 샅샅이 뒤져봐야 한다. 그게 있어야 내가 산다. 어머니, 하지만 그년이 안방에 버티고 있는데 들키면 어떡하죠? 땡추 스님이 시익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작전을 세웠어요. 걱정 말게. 내가 마을에 아주 기가 막힌 소문을 퍼뜨려서 그년의 혼을 쏙 빼놓을 테니 그때를 노리시게나. 무슨 소문 말씀이에요, 스님? 윤씨 부인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서 며느리를 찾는다는 소문 말이지. 크크크. 제 발저린 도둑년은 귀신 소리만 들어도 오줌을 지를 게야. 스님이 꾀보다는 곰 같은 웃음을 지었답니다. 죄 지은 놈은 귀신도 무서운 법이야. 공포에 떨게 하면 방심하게 되고 그러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 윤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오, 스님. 그년이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그때 칠성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땡추 스님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마을 장터 주막에 가서 술 한 잔 걸치고는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어허, 이 마을에 아주 궤변이 일어났어.
윤 씨 부인 묘에서 밤마다 곡소리가 들린다더군요. 정말요, 스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아이고, 내 노리게 내놔라 며느리야 하고 우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무시무시해. 술집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에, 그럼 억울하게 죽으셨다는 뜻 아니에요. 원혼이 된 거야. 며느리가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소문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마을 전체로 쫙 퍼져나갔어요. 스님은 밤이면 윤 씨 부인의 낡은 옷을 허수아비에 입혀서 팽덕 어미 창가에 세워두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답니다. 팽덕 어미가 밤에 뒷간 가려고 창문을 열어보면 하얀 그림자가 떡하니 서 있다가 순식간에 휙 사라지는 거예요. 으악, 귀신이다. 시어머니 귀신이다. 첫날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지자 팽덕 어미는 기겁을 하고 자빠졌답니다. 둘째 날 밤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허수아비가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듯한 소리까지 났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무서워 죽겠어. 셋째 날 밤에는 스님이 담벼락 밑에 숨어서 윤 씨 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창밖에서 소곤거렸어요. 팽덕아, 내 노리개 어디 갔느냐? 내 쌀 어디 갔느냐? 으앙, 안 돼. 나 안 가져갔어요. 저리 가요. 팽덕 어미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답니다. 밤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팽덕 어미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점점 피골이 상접해졌어요. 눈 밑이 퀭하고 얼굴이 해골처럼 변해갔지요. 공포에 떨며 비싼 돈 주고 무당을 불러 굿을 시켰지만 무당조차 방울을 흔들다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답니다. 에구머니나, 이건 아주 독한 원한이 서려 있어. 나는 못해. 내 신기 다 떨어진다. 못해. 무당이 도망가듯 짐 싸들고 나가 버리자 팽덕 어미는 더욱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귀신이 날 잡으러 왔나 봐. 두려움을 이기려고 팽덕 어미는 더욱 더 미친 듯이 재산 처분에 열을 올렸답니다. 윤 씨 부인의 알짜배기 논밭을 헐값에 마구 팔아치우기 시작했지요. 빨리 돈을 만들어서 이 지긋지긋한 마을을 떠나야겠어. 한양으로 튀자. 칠성이는 산막과 마을을 오가며 어머니를 간병하는 한편 며느리가 재산을 빼돌리는 꼴을 낱낱이 지켜봤답니다. 어느 날 밤 팽덕 어미가 무서움을 잊으려고 기생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는 틈을 타서 칠성이가 집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담벼락 개구멍으로 고양이처럼 슬금슬금 들어가서 며느리 방으로 향했답니다. 술 취해 골아 떨어진 팽덕 어미 몰래 자개장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지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까 온갖 보석과 돈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도둑년 많이도 챙겼네. 근데 독약은 어디 숨겨뒀을까? 한참을 뒤지다가 맨 아래 보석함 이중 바닥을 들춰보니 이상한 게 나왔답니다. 종이에 둘둘 쌓인 흰 가루였어요.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독한 버섯 냄새가 확 났지요. 옳거니 이게 바로 독버섯 가루구나. 찾았다. 칠성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몰래 품에 챙겼어요. 드디어 꼼짝 못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랍니다. 밖에서 팽덕 어미의 잠꼬대에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으헤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늙은이. 잘 죽었어. 칠성이가 이를 바득바득 갈며 몰래 빠져나와서 산막으로 돌아갔답니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독버섯 가루를 보석함에다 숨겨뒀더군요.
윤 씨 부인의 눈에서 서리빨 같은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그래, 수고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내 인연을 가만두지 않으마. 땡추 스님이 씩 웃으며 말했답니다. 자, 이제 49제가 되는 날, 부인께서 보란 듯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49제 날의 말인가요? 바로 그날이 제사 지내느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테고 그년도 안심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지. 그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쳐줘야지. 윤 씨 부인이 주먹을 꽉 쥐며 맹세했어요. 좋다. 49제 날에 내가 직접 나타나서 그년을 심판하겠다. 내 손으로 요절을 내주마. 그날부터 땡추 스님은 본격적으로 팽덕 어미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대나무 삿가 푹 눌러쓰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슬쩍 흘리고 다녔어요. 어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윤 씨 부인 묘에서 아주 괴상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스님이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에게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아니 스님,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귀신이라도 나왔대요? 말도 마세요. 밤마다 으앙 억울하다 하고 우는 곡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져요. 그리고 박박 하고 관 뚜껑을 긁는 소리까지 난다더군요. 소름 끼쳐. 아낙네들이 빨래 방망이를 멈추고 서로 얼굴을 보며 수근거렸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건 아닐까. 원혼이 되신 게 틀림없어. 며느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저러지. 소문이 하루아침에 발 없는 말이 되어 온 마을로 쫙 퍼져나갔어요.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어딜 가나 윤 씨 부인 귀신 이야기뿐이었답니다. 팽덕 어미가 시장에 비단 사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기 봐, 팽덕이 전년 지나가네.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무덤에서 곡소리가 나. 그러게 말이야. 아니면 왜 귀신이 나타나겠어. 죄 지은 게 있는 거지. 팽덕 어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그날 밤부터 스님의 본격적인 귀신 노름 작전이 시작됐어요. 윤 씨 부인이 평소 입던 낡은 치마 저고리를 구해다가 집단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입혔답니다. 그리고 팽덕 어미가 잠들 무렵 조용히 집 창가에 가서 허수아비를 세워뒀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허수아비가 어둠 속에서 보면 영락없는 사람이었지요. 팽덕 어미가 밤중에 오줌 마려워 화장실 가려고 창문을 드르륵 열어보니 하얀 그림자가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으악, 시어머니다. 엄마야. 깜짝 놀라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는데 눈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허수아비는 이미 스님이 후다닥 치워버린 뒤였거든요.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헛것을 봤나?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둘째 날 밤에는 더 정교한 장난을 쳤어요. 스님이 창문 밑에 숨어서 문을 톡 하고 두드리는 소리를 냈답니다. 누구야? 누가 거기 있어? 칠성이냐? 팽덕 어미가 이불을 끌어안고 벌벌 떨며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셋째 날 밤에는 스님이 윤 씨 부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창밖에서 귀신 소리처럼 중얼거렸답니다. 팽덕아, 내 놀이개는 어디 갔더냐? 내 쌀 내놔라. 으앙, 나 안 가져갔어요. 정말 안 가져갔다니까요. 저리 가요. 팽덕 어미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어요. 넷째 날에는 집 마당 빨랫줄에 하얀 천을 길게 널어놨다가 새벽에 몰래 치웠답니다.
아침에 팽덕어미가 방문 열고 나와 보니 마당이 온통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상복이야 뭐야? 다섯째 날에는 윤씨 부인이 평소 신던 낡은 미투리 한 짝을 문간에 가지런히 놔뒀어요. 팽덕어미가 아침에 밥하러 나가다가 그걸 발견하고 기겁했답니다. 어머니 신발이 왜 여기 있지? 귀신이 다녀갔나 봐. 이렇게 밤마다 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팽덕어미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점점 해골바가지처럼 초췌해졌어요.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밥도 모래알 같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팽덕어미가 미친 사람처럼 이상해 보였답니다. 전년 꼴 좀 봐. 왜 저렇게 폭삭 늙었어? 분명히 시어머니한테 못된 짓을 해서 벌 받는 거야. 귀신이 붙은 게지. 공포에 떨던 팽덕어미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다가 큰 굿을 벌였어요. 무당님, 제발 귀신 좀 쫓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 징징 꽹과리를 치고 북을 두드리며 밤새 굿을 했답니다. 하지만 무당이 작두를 타다가 갑자기 부르르 떨기 시작하더니 방울을 집어 던지며 말했어요. 에구머니나, 이건 아주 독한 원한이 서려 있어요. 억울해서 못 간대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무당이 굿판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듯 주랭랑을 쳤답니다. 팽덕어미는 더욱 무서워져서 오줌을 지릴 뻔했지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귀신을 달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번개같이 생각이 났어요. 빨리 재산을 몽땅 팔아치워서 이 무서운 마을을 떠나면 되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 돈을 가지고 한양으로 도망가자. 귀신도 한양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팽덕어미는 그날부터 윤씨 부인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팔아치우기 시작했답니다. 문전옥답 논밭을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내놓고 집안의 귀중품도 도둑시장 헐값에 넘겼어요. 떨이요 떨이, 다 사가세요. 현금만 받아요. 어서 돈으로 바꿔서 튀어야지. 오늘 밤이라도 떠나야 해. 관아 사또도 팽덕어미에게서 받은 뇌물로 기생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흥청망청 놀았어요.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귓등으로도 안 들었답니다. 에헤라디아 좋다. 팽덕이가 돈을 또 가져오겠지. 한편 칠성이는 산막에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어요. 윤씨 부인의 몸이 조금씩 기적처럼 회복되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이제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색이 도십니다. 그래, 다 내 덕분이구나. 내 아들이 효자야. 스님이 매일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와서 먹여주니까 기력이 돌아왔지요. 스님 49제까지는 며칠 남았소. 이제 딱 열흘 남았소이다. 그럼 이제 슬슬 몸단장을 해야겠구나. 며느리 맞을 준비를 해야지. 윤씨 부인이 49제 날 등장할 무시무시한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칠성이가 어머니에게 하얀 소복을 구해다 드렸어요. 그리고 얼굴에 하얀 밀가루 분칠을 덕지덕지 해서 영락없는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꾸몄답니다. 어머니, 거울 좀 보세요. 정말 무서워 보이세요. 저도 놀라겠습니다. 그래야 그년이 기절초풍해서 죄를 실토하지 않겠느냐? 더 하얗게 칠해라. 스님도 옆에서 거들며 치밀한 계획을 말했어요. 그날은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불 테니까 제사상 촛불이 탁 꺼지는 순간에 등장하시오. 효과 만점일 거요. 스님은 어떻게 날씨까지 아세요? 점쟁이 뺨치십니다.
허허,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 무릎 쑤시는 걸로 다 아는 법이지. 49제를 닷새 앞둔 밤, 팽덕 어미는 또 끔찍한 악몽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피칠갑을 하고 나타나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내 놀이개를 어디다 숨겼느냐. 내놓아라. 으악, 나 몰라요. 정말 안 가져갔어요. 살려주세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난 팽덕 어미는 쌀독 뒤를 또다시 확인했어요. 놀이개가 없는 걸 확인하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귀신이 가져간 게 틀림없어. 사흘 전 밤에는 더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윤 씨 부인이 머리맡에 앉아서 싸늘하게 말하는 거예요. 팽덕아, 네가 나한테 준 전복죽 참 맛있었다. 그런데 왜 거기다 독을 탔더냐? 내가 그렇게 밉더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오해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은 못 속인다. 다 알고 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난 팽덕 어미가 벌벌 떨며 자개장을 열어 독버섯 가루를 확인해 봤는데 어머나, 없어진 게 아니겠어요. 내 독약 분명히 여기 숨겨뒀는데 어디 갔지? 칠성이가 이미 며칠 전에 몰래 가져간 뒤였거든요. 팽덕 어미는 더욱 불안해져서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설마 진짜 시어머니 귀신이 가져간 건 아니겠지. 증거를 가져갔어. 그럼 나 잡혀가는 거야. 49제 전날 밤 팽덕 어미는 공포에 질려 거의 반쯤 미쳐가고 있었어요. 잠은 한숨도 못 자고 밥도 모래알 같아서 한 숟가락도 못 먹었답니다. 내일 49제만 제대로 치르고 나면 그 길로 바로 짐 싸서 한양으로 튀자. 그게 살 길이야. 팽덕 어미는 49제를 임금님 수라상처럼 성대하게 치러서 귀신을 달래고 그러고는 집과 땅 판 돈을 챙겨서 야반도주할 계획을 세웠어요. 한양 사람 많은 데로 가면 시어머니 귀신도 못 찾아오겠지. 그렇고 말고. 한편 칠성이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분장을 해드렸답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하얀 소복을 입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칠해서 정말 무덤에서 갓 나온 시체 같아 보였어요. 땡추 스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자, 이제 무대 준비는 끝났소. 이 연극의 끝은 진짜 저승사자가 와야 제대로 끝나는 법이지. 저승사자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허허,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요.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가 될 게야. 드디어 운명의 49제 날이 밝았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고 바람이 스산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마을에는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수군거렸답니다. 과연 윤 씨 부인 귀신이 나타날까? 오늘이 49제라며? 팽덕이 전연이 오늘 어떤 꼴을 당할지 구경이나 가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억울한 시어머니의 한을 풀고 못된 며느리를 단죄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때였답니다. 윤 씨 부인의 집 마당에는 제사상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차려졌어요. 흰떡이며 햇과일, 고사리 도라지, 나물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정성스레 올려져 있고 향로에서는 향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팽덕 어미는 마을 사람들을 잔뜩 불러 모아서 자신의 거짓 효심을 자랑하려 했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찌 그리 급하게 가셨습니까? 이 불쌍한 며느리만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소? 아이고.
눈물을 쥐어짜내며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어내는 모습이 영락없는 천하의 효부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속삭였답니다. 어머, 팽덕이 저거 다시 봤네. 나름 효성스럽구먼.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시어머니 49제는 저렇게 떡하니 잘 차려주는구나. 하지만 팽덕 어미의 속마음은 아주 딴판이었지요. 울기도 지겹네. 늙으니 얼른 저승으로 꺼져버려. 이제 이 기와집도 문전옥답도 다 내 거야. 오늘 49제만 딱 치르고 나면 돈 챙겨서 한양으로 튀어야지. 스님들의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웅웅웅 울려 퍼지는 가운데 팽덕 어미는 향을 피우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답니다. 제발 좋은 곳으로 가시고 다시는, 절대로 다시는 이 세상에 얼씬도 하지 마소서. 꿈에도 나오지 마소서. 제사 의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땡추 스님이 미리 예언한 대로 하늘에서 거센 돌풍이 휘익 하고 불어왔답니다. 제사상의 촛불이 훅 하고 일시에 꺼져버렸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바람이 왜 이래? 마당의 등불들이 흔들흔들 춤을 추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더니 굳게 닫힌 대문이 끼익 하고 천천히 열렸답니다. 그때였어요. 대문 사이로 짙은 안개를 뚫고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스르륵 나타났어요. 창백한 얼굴에 하얀 밀가루 분칠을 덕지덕지한 모습이 정말 무덤에서 나온 귀신 같아 보였답니다. 내 제삿밥, 내가 먹으러 왔다. 지옥 밑바닥에서 올라온 듯 났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에 쫙 깔리자 사람들이 으악 소리를 지르며 엉덩방아를 찍고 뒷걸음질 쳤어요. 저건 윤씨 부인이잖아. 죽은 윤씨 부인이 돌아왔어. 귀신이다. 진짜 귀신이 나타났다. 아이고, 나 살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도망가려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팽덕 어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서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귀신이다. 어머니 귀신이 정말로 왔다. 사람 살려.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제사상 밑으로 개처럼 기어들어가며 울부짖었답니다. 윤씨 부인이 뚜벅뚜벅 걸어서 팽덕 어미 앞으로 다가왔어요. 창백한 얼굴에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지요. 아가, 네가 준 전복죽 참 맛있었다. 그런데 왜 거기다 독을 넣었더냐? 내 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팽덕 어미가 공포에 질려 미친 사람처럼 발광했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독은 그냥 잠만 자게 하라는 거였어요. 죽는 약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억울해요. 뭐라고 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렸답니다. 독이라고 했어. 지금 독이라고 했어.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독을 탔다는 거야? 저런 천벌을 받을 년. 그럼 정말로 독살했다는 뜻이네.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럴까. 팽덕 어미가 제 입으로 죄를 술술 실토해 버린 거였어요. 윤씨 부인이 품에서 옥매듭 놀이개를 천천히 꺼내 눈앞에 흔들어 보였답니다. 이 놀이개를 찾느라 늦었다. 내년이 어디다 숨겼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쌀독 뒤에 숨겨둔 꼴이라니. 그건 제가 안 가져갔어요. 정말이에요. 억울해요. 그래, 내가 안 훔쳤다면 쌀독 뒤에는 왜 숨겨뒀더냐? 내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저거 봐. 정말 며느리가 놀이개를 훔쳤나 보네. 시어머니를 독살하고 재물까지 훔치다니. 아주 독한 년일세. 세상에 이런 폐륜이 어디 있어. 그때 칠성이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답니다. 환한 불빛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니까 윤 씨 부인의 발밑에 선명하고 검은 그림자가 생겼어요. 제사상 밑에 숨어있던 팽덕어미가 그 그림자를 보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 그림자가 있네? 귀신은 그림자가 없는데. 그럼 산 사람이잖아. 공포심이 사라지자마자 팽덕어미의 얼굴에 다시 표독스러운 도끼가 스멀스멀 차올랐어요. 벌떡 일어나서 악을 쓰며 소리쳤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죽은 척 사기를 쳤다. 칠성놈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짠 연극이야. 저것들 다 사기꾼이야. 뭐라고 하는 거냐? 이 몰상식한 년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럼 정말 죽지 않았다는 말이야. 멀쩡히 살아계신 거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속인 거야. 이게 무슨 난리래. 당황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로 팽덕어미가 미리 돈을 주고 불러둔 관아, 포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답니다. 여기 있어요. 바로 저놈들이에요. 저것들이 풍속을 해치고 사기를 쳤습니다. 곧이어 사또가 관복 소매를 펄럭이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에헴, 신성한 제사판을 엎고 백성들을 속인 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뭐 하고 있느냐? 사또가 호령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성이를 붙잡으려 했답니다. 팽덕어미가 사또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며 모함했어요. 사또 나으리, 아이고 억울합니다. 저들이 멀쩡한 사람을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제 와서 귀신 행세를 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제 재산을 뺏으려고 저러는 겁니다. 사또는 윤 씨 부인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미 챙긴 뇌물이 있고 또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팽덕어미 편을 들기로 작정했답니다. 네 이놈들, 산 사람을 죽었다고 속여 국법을 어지럽히고 요망한 굿판을 벌인 죄가 하늘에 닿았다. 사또가 윤 씨 부인과 칠성이를 흉악한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어서 저놈들을 잡아다가 곤장부터 치라, 매우 쳐라. 포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칠성이를 무릎 꿇리고 윤 씨 부인을 거칠게 밀쳤답니다. 이 무도한 놈들아, 어머님께 손대지 마라. 살인자를 놔두고 무고한 사람을 잡다니. 칠성이가 피를 토하듯 억울하게 항변했어요. 사또, 어머니는 며느리가 먹인 독 때문에 잠시 숨이 멎으셨던 겁니다. 억울합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 놈이 어미와 짜고 착한 며느리를 음해하려는 게 아니냐?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사또가 눈을 부라리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칠성이가 품에서 아까 챙긴 독버섯 가루 봉지를 꺼내려 했는데 포졸놈이 발로 퍽 차버려서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하얀 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졌답니다. 저것 봐요. 저들이 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걸로 저를 죽이려 했다고요. 아이고, 나 죽네. 팽덕어미가 바닥을 구르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어요. 옳거니 딱 걸렸구나. 살인 미수범들이로다.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쳐라. 실토할 때까지 쳐라. 사또가 판결을 내리자 포졸들이 칠성이를 형틀에 꽁꽁 묶었답니다. 굵은 곤장이 칠성이의 등짝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한 대요. 짝. 으악. 두 대요. 짝. 어머니,
칠성이의 비명소리가 마당을 울리고 윤 씨 부인이 아들을 감싸려다가 포졸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내 아들을 때리지 마라, 이놈들아. 팽덕 어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그래, 맞아 죽어라. 이제 시어머니와 남편 놈이 관아로 끌려가면 재산은 완전히 내 차지야. 알턴 이가 쑥 빠지는구나. 칠성이가 곤장을 맞아 의식이 가물가물 흐릿해질 무렵 구경꾼들 틈에서 누군가가 술병을 차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바로 땡추 스님이었답니다. 어허, 딸꾹, 사또 나으리. 판결이 너무 성급하시는군 그려. 내가 재미난 증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스님이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웬 미친 중이냐. 재수 없다. 저놈도 잡아서 끌어내라. 사또가 소리쳤지만 스님은 날렵하게 윤씨 부인에게 다가가서 놀이개를 받아들었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옥매듭 놀이개를 살랑살랑 흔들며 말했지요. 이 예쁜 놀이개 안에 아주 더럽고 구린 이야기가 숨어 있소.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지. 팽덕 어미가 불길한 예감에 안 돼. 하고 소리쳤지만 스님은 순식간에 놀이개 매듭을 잡아당겨 풀어버렸답니다. 매듭이 풀리자 그 속에서 가늘고 긴 비단띠가 스르르 풀려나와 바닥까지 늘어졌어요. 스님이 그 비단띠를 주워 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답니다. 정유년 3월 초하루 며느리 팽덕 어미가 쌀백석을 은 선양의 장무라비에게 넘기다. 같은 달 보름 우리 집 노끌은 열벌을 돈 2냥에 팔아치우다. 4월 금음 관아 사또 기마무개에게 황금 2냥을 뇌물로 바치다. 허허, 이게 누구 이름인가? 사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사또가 뇌물을 받았다고? 팽덕이가 집안 재산을 다 팔아먹었구나. 저런 도둑년. 세상에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어. 사또가 당황해서 발악하며 소리쳤답니다. 그건 조작된 것이다. 저 미친 중놈과 저것들을 당장 죽여버리라. 입을 막아라. 포졸들이 시퍼런 칼을 뽑아 들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스님이 입고 있던 낡은 장삼을 푹 하고 거칠게 찢어 발겼어요. 누더기 속에서 번쩍이는 푸른색 관복과 금실로 수놓은 흉배가 번쩍 드러나더니 스님이 허리춤에서 황금 마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스님의 우렁찬 일갈과 함께 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와 하고 들이닥쳤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문을 열라. 어사님 만만세. 그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자 사또는 다리가 풀려 아이고 하고 주저앉았고 포졸들은 무기를 바닥에 던지며 납작 엎드렸답니다. 팽덕 어미는 쥐구멍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역졸들에게 덜미를 잡혀 사또 옆에 무릎 꿇려졌어요. 어사가 형틀에서 칠성이를 풀어주고 윤씨 부인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부인, 많이 놀라셨겠소. 이제 안심하시오. 마당은 순식간에 정의의 심판장이 되었고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지요. 암행어사 만세, 윤씨 부인 만세, 효자 최칠성 만세. 제육마당 부패한 사또와 위기의 칠성.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관아 앞마당에는 팽덕 어미와 사또 그리고 그들과 한 통 속으로 놀아났던 이방놈까지 줄줄이 굴비 엮이듯 꽁꽁 묶여서 무릎 꿇고 있었답니다. 암행어사가 위엄 있게 상석에 떡하니 앉아 놀이개 속에서 나온 비단띠와 칠성이가
목숨 걸고 찾아온 독약을 증거로 탁 내밀며 서리빨같이 신문했어요. 내 인연 팽덕어미, 네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죄를 어찌 변명하겠느냐.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내 시어머니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아직도 오리발을 내밀 테냐. 아이고 어사 나으리 억울합니다요. 저는 정말 독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요즘 잠을 통 못 주무시길래 푹 주무시라고. 잠만 자게 하려던 거였어요. 진짜예요. 억울해요. 팽덕어미가 콧물 눈물을 쏟으며 울며 불며 변명했지만 그게 씨알이라도 먹힐 리가 있겠소. 닥쳐라. 이 천하의 고얀 년, 독버섯 가루를 전복죽에 타서 먹인 것이 잠만 자게 하려던 것이냐? 내년은 잠자는데 독을 먹이느냐? 여봐라. 저 입을 매우 쳐라. 어사가 호통을 치니까 팽덕어미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면서도 끝까지 발뺌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시라고. 효도하려던 거였다니까요. 시끄럽다. 효도를 독약으로 하는 년이 어디 있느냐. 그럼 왜 남은 독약을 안 버리고 남겨두었더냐? 다음에 또 쓸 생각이었던 것 아니냐. 바른 대로 말해라. 어사의 날카로운 추궁에 팽덕어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할 말을 잃었답니다. 이번엔 탐관오리 사또에게 신문의 칼날이 돌아갔어요. 사또 기마무게, 내 놈은 고을 수령이 되어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뇌물을 받아 처먹고 폐륜화를 감싸주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어사님, 저는 그냥 마을 평화를 위해서 시끄럽게 안 만들려고. 이 비단띠에 적힌 날짜와 액수가 틀렸다는 말이냐? 백성들 피를 빨아먹은 게 아니란 말이냐? 어사가 비단띠를 펄럭이며 코앞에 들이대자 사또는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황금 2냥을 언제 받았는지 날짜까지 정확히 적혀 있구나. 아주 꼼꼼하기도 하지. 변명해 보거라. 이방 놈도 옆에서 덜덜 떨며 무릎 꿇고 있었답니다. 이방 바가무게, 내 놈이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하고 챙긴 죄도 빼놓을 수 없다. 너도 한 패거리 아니냐?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사또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억울합니다요. 남이 도둑질하라고 시키면 도둑질하는 게 죄가 없어지느냐. 비겁한 놈. 관아 앞마당에는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빽빽하게 모여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쳤답니다. 잘한다. 사또놈, 이제 꼴 좋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팽덕이 저 년도 벌 받아야 해.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다니. 아맹어사님 만세, 만만세. 어사가 마지막 증인으로 윤씨 부인을 불렀어요. 부인, 그날 일을 자세히 말씀해 보시오. 낱낱이 고하시오. 윤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답니다. 예, 어사님. 며느리가 화해의 뜻이라며 전복죽을 끓여왔어요. 냄새가 참 구수해서 의심 없이 먹었는데 그걸 먹자마자 바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의식을 잃었지요. 죽 다 살아났습니다. 죽 먹을 때 독맛은 느끼지 못했소. 죽이 원래 전복 내장 때문에 비린내가 나니까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삼키자마자 목구멍이 불덩이처럼 화끈거리더라고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팽덕어미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듣거라. 피해자가 저렇게 생생하게 증언하는데 네가 아직도 잠자게 하려던 것이라고 우기겠느냐? 아주 혀를 뽑아버릴까 보다.
팽덕 어미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서 고개만 쳐박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을에서 온 증인들이 우르르 나와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습니다요. 팽덕이가 요즘 들어노니며 바치며 재산을 마구 팔아치웠어요. 아주 도둑년이 따로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도 치르기 전에 기생들 불러다가 쿵짝쿵짝 술판을 벌였다고요. 짐승만도 못한 년입니다. 논밭을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내다 팔더라고요. 야반도주 하려고 그런 게 틀림없어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팽덕 어미의 죄상이 더욱 명백해졌어요. 어사가 땡추 스님. 아니, 진짜 신분을 밝힌 자신에게 짐짓 물었답니다. 그대는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되었소? 어찌하여 개입하게 되었소? 허허, 우연히 산막에서 비를 피하다 만났는데 부인이 독에 중독된 걸 보고 수상하다 생각했지요. 독 냄새가 진동을 하더이다. 그래서 마을에 귀신 소문을 퍼뜨린 것이오? 그렇소이다. 죄인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제 발로 기어 나오게 하려고 자백을 유도한 것이지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속 죄 아니겠소? 어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었소. 그대의 기지가 사람을 살렸구려. 마침내 어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가 왔답니다. 관아 앞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숨죽이며 조용해졌어요. 판결을 내리겠다. 듣거라. 사또 김아무개는 관직을 박탈하고 가산을 몰수하여 제주도로 유배를 보낸다.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팽덕 어미는 시어머니 독살 미수죄와 재산 횡령죄로 곤장 100개를 치고 평생 관비로 삼아 죄를 씻게 하라. 이방 박아무개는 곤장 50대를 친 후 평생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 다시는 관아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하라. 어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환호성을 올렸답니다. 만세, 만세, 어사님 만세.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살만 난다. 형틀에 묶인 팽덕 어미의 엉덩이 위로 곤장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매우 쳐라. 짝. 한 대. 으악. 살려주세요. 잘 맞아라. 독한 년. 더 세게 쳐라. 짝. 2대. 아이고, 나 죽네. 시어머니한테 못된 짓 한 벌이다. 달게 받아라. 팽덕 어미가 살려달라. 잘못했다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동정하지 않았답니다. 곤장 100개를 다 맞은 팽덕 어미는 엉덩이가 터져서 피범벅이 되고 거의 반죽음이 되어서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어요. 그 꼴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침을 퇴퇴 뱉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답니다. 에이, 더러운 년, 저런 독한 년은 죽어도 싸다. 관비로도 아까운 것이 평생 똥이나 퍼라. 한편 사또도 오랏줄에 결박당한 채 유배지로 떠났어요. 그동안 받아먹었던 뇌물로 호의호식하던 기름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산발하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이렇게 됐노. 이제 백성들이 편안해지겠구나. 알턴 이가 빠진 기분이야. 어사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윤씨 부인은 되찾은 재산과 마음의 평화로 마을에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동안 굶주렸던 이웃들에게 소 잡고 돼지 잡아 배불리 먹이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여러분, 많이 드세요. 오늘은 정의가 승리한 날이에요. 마음껏 드시고 즐기세요. 마을 사람들이 윤씨 부인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역시 윤 씨 부인은 마음씨가 비단결 같으셔. 그렇고 말고. 팽덕이 전연과는 하늘과 땅 차이야.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하더니 꼴 좋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음 놓으시겠어요. 악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악한 놈들은 다 벌을 받았구나. 이제 우리도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게야. 윤 씨 부인이 칠성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칠성아, 네가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진짜 억울해서 저승에서도 눈을 못 감고 구천을 헤맬 뻔했다. 고맙다.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살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효자는 하늘도 돕고 땅도 돕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구나.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았다. 암행어사는 마지막 인사를 위해 찾아왔답니다. 자, 이제 저는 다른 고을로 가봐야겠소. 아직도 썩어 빠진 탐관오리들이 많아서 쉴 틈이 없구려. 윤 씨 부인이 정중히 허리 굽혀 절을 올렸어요. 은인이시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허허, 보답은 필요 없소. 다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선량하게 이웃들 돌보며 사시기만 하면 돼요. 어사가 칠성이 어깨를 두드리며 당부했답니다. 젊은이, 자네 효심이 대단하이. 앞으로도 어머니 잘 모시게나. 효도만큼 귀한 덕목은 없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어사님.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어사가 보찜 하나만 달랑 메고 호련히 길을 떠나려 하자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 다 멈추고 모두 나와서 전송했어요. 어사님, 안녕히 가세요.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다른 고을 백성들도 저희처럼 잘 보살펴 주세요. 고맙습니다. 어사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이 깊은 절을 올렸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칠성이를 안방으로 불러 앉히고 옥매듭 놀이개를 건네주었어요. 칠성아, 이것을 네가 가져라.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거잖아요.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이것을 보며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거라. 이 놀이개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윤 씨 부인이 놀이개를 칠성이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리면 팽덕이 꼴이 되는 법이야.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칠성이가 놀이개를 소중히 받들며 다짐했어요. 그 후로 칠성이는 더욱 부지런히 책을 읽고 공부해서 과거를 준비했답니다. 어머니를 죽음에서 구해낸 그날의 경험이 그의 마음을 바위처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팽덕 어미와 부패한 사또가 사라진 뒤 마을은 태평성대처럼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살기 좋아졌답니다. 이렇게 해서 최칠성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비 오는 밤 무덤을 파헤치는 아들의 절절한 효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선이 악을 이기고 정의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졌지요. 칠성이가 보여준 부모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윤씨 부인의 지혜로운 준비, 그리고 하늘도 감동시킨 효성의 힘이 결국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악인들을 심판했습니다. 작은 옥매듭 놀이개 하나에서 시작된 진실 찾기가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마을 전체의 정의를 되찾아 준 이야기였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교훈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심, 정직한 삶의 소중함, 그리고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이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